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공부를 도와주는 꼰티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식재산 보호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진우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국어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늘은 여러분에게 국어평가 과제를 내어주겠습니다. 20년 후의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글로 써서 제출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진우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어느덧 과제 제출 기한에 하루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진우야, 내일까지 국어 평가 과제 제출해야 한다고 했지? 과제는 다 했니?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헉, 맞다. 깜빡하고 못했는데.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일단 했다고 하자. 네, 엄마 다 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진우는 고민하다 결국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을 그대로 베껴 제출하기로 합니다. 히히, 인터넷 글을 베껴서 제출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다음 날 국어 수업 시간, 선생님께서 평가 결과를 배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과제로 내주었던 글쓰기 평가 채점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럼 평가 결과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는 낄낄,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라며 자신감을 내비치네요. 그런데 진우가 그만 0점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진우는 평가 결과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선생님께 가서 까닭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잔뜩 화가 나서 김진우, 너 인터넷에서 베껴서 과제 제출했지? 진우는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글 쓴 것, 지훈이랑 토씨 하나 틀린 게 없더라. 내게 실망했다. 남의 글을 허락 없이 베끼는 건 나쁜 짓이야. 넌 0점이야.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진우의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진우가 선생님께 혼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본 후 재생합니다. 진우의 경우처럼 많은 시간, 비용, 노력을 들여 만든 글이나 그림, 노래, 발명품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베끼거나 인터넷에 공유하면 어떨 것 같은가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말해본 후 재생합니다. 나의 노력과 시간, 돈을 빼앗긴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화가 나서 상대방을 찾아 고소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새로운 것을 만들 의욕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지식재산 보호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보고 지식재산 보호 방법을 배워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활동 내용도 눈으로 봐주기 바랍니다. 먼저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식재산권은 사람의 지적 활동으로 만들어진 창작물 중 사회적,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은 글, 그림, 사진, 음악, 소프트웨어, 발명, 디자인, 상표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지식재산에 대해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바로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식재산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에 대해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저작권, 산업재산권, 신지식 재산권이 있습니다. 화면에 산업재산권을 잘못 표기한 부분이 있네요. 세 가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저작권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글, 그림, 사진, 음악 등 문화예술 창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은 발명, 디자인, 상표 등 기업이 만든 산업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지식 재산권은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설계 등 새로운 형태의 지식 재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고 지식 재산 보호가 왜 중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녹음실에서 신인 가수가 열심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음반 발매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자. 첫 앨범을 발매하기 위해 음반을 녹음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만약 사람들이 지식 재산 보호를 잘 실천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겠죠. 이 집도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와, 이 집이 발매됐네? 하하, 더 좋은 곡으로 보답해야지. 하지만 만약 지식 재산 보호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새 노래가 나왔네. 공짜로 내려받아 감상해야겠다. 흑흑, 불법 공유 때문에 음반이 팔리지 않아 더 이상 가수 생활을 할 수 없어. 둘의 차이를 잘 알겠나요? 그럼 지식 재산 보호가 중요한 이유를 정리하여 봅시다. 지식재산 보호가 중요한 이유는 지식재산은 창작자가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을 들여 만든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이 창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되면 창작자에게 큰 피해를 주며 창작 의욕을 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 보호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속에서 지식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본 후 재생합니다. 영화, 음악 등을 무단으로 내려받지 않습니다. 또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여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은 창작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합니다. 과대를 하거나 개인 블로그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힙니다. 네, 배운 내용을 꼭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나는 생활 속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총 10개의 점검 항목을 읽어보고 스스로 점검을 해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활동을 한 후 재생합니다. 다 하였나요? 그럼 몇 개의 항목에 동그라미를 했는지 세어보고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활동을 한 후 재생합니다. 다 되었나요? 위에서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지식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 다짐을 적어 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활동을 한 후 재생합니다. 이용 허락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하겠습니다.
위조 상품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저작물을 불법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마무리 문제를 풀며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여 봅시다. 인터넷에서 공짜로 음악 파일이나 영화 파일을 내려받아 친구들과 나누어 봅니다. 5. X 중에 답을 선택하세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요금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이용해야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으며 출처를 표시합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그리고 출처를 표시한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나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봇의 의미와 구성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